정부가 뭐 아시다시피 아시아나항공 또 대한항공에까지 일단 긴급 자금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대한항공에는 1조 2천억, 아시아나는 1조 7천억 정도 지원 결정을 내렸고, 뭐 물론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 자구 노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고용 안정이나 이런 부분들,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 이런 조건 하에서 일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긴급 자금 지원 결정을 내렸는데, 이 기자, 그렇다면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 일단 국내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항공사인데 좀 우려가 없어진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뭐 그 당장 쓸 돈, 운영자금 한 2천억 정도 지원을 받았고요. 네. 당장에 지금 상반기에 만기 돌아오는 ABS 7천억 원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지원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네. 단기적인 어떤 유동성 악화에 대한 우려감에서는 뭐 한숨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여지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한 4천억 원 정도의 고정비가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 매출의 한 90%를 차지하고 있는 국제선 노선이 빨리 정상화되지 않으면 계속적인 자금 압박 부담에 또 현금 소진 압박 부담에 굉장히 시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리스크 요인이 여전하다라고 좀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올해 갚아야 될 전체 채무가 한 3조 8천억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요 자산들을 계속 매각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기내식 부분이라든지 마일리지 부분 또 MRO라고 해서 정비 수리 부분 뭐 이런 부분도 다 매각할 지금 상황인데 이 부분들은 핵심적으로 지금 돈이 되는 캐시카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당장 매각할 경우에 향후 수익성이 좀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이 사라지면서 향후 수익성 악화에 따른 지속 가능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은 여전히 좀 우려점으로 남아 있다라는 거고요. 빨리 코로나 사태가 진정돼서 국제선 노선이 정상화되고 그에 따른 현금 수혈이 빨리빨리 영업을 통한 현금 수혈이 이루어져야만 향후에 본격적인 정상화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긴급 자금 지원으로 일단은 당장의 유동성에는 조금 숨통이 트였지만 네. 역시 아직 국제선 운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네.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아시아나항공은 일단 인수 합병 또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뭐 업계에서도 뭐 이 이스타항공도 지금 인수 합병 이슈 속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렇게 업계의 구조 개편도 좀 본격화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 되고, 네. 그러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양대 축 어떤 그 경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LCC가 지금 국내 9개 업체가 있거든요. 국내 예. 시장 규모에 비해서 너무 많다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지금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면서 LCC 업계도 본격적으로 구조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이번에 유동성 지원, 항공업계 지원에 LCC를 3천억밖에 지원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신규 업체들은 아예 지원해서 배제했고, 어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LCC에 대한 추가 지원은 없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네. LCC 업계의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에서 항공업계 전체적인 어떤 새판 짜기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너도 나도 LCC를 하겠다고 막 달라붙었던 데가 바로 뭐 1, 2년 전이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완전히 상황이 또 뒤바뀌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면세점 자, 상황과 비슷한 거죠. 예, 네? 예. 면세점 상황과 비슷한 그렇죠. 거죠. 면세점 예, 상황과 비슷한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제 투자자분들 또 시청자분들은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항공주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주가가 나름대로 저렴하게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항공주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정도 신호가 나왔으면 좀 괜찮다고 봐야 되는 건지, 혹은 아직까지 더 위험한 부분이 많다고 봐야 되는, 어떤 그 좀 기준을 세워서 지켜봐야 될지를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예, 뭐 여러 변수가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그 안도감을 가질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에서 좀 저가 매수 뭐 하려는 개인들이 좀 있다는 거 뭐 심정적으로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선 노선이 여전히 좋지 않고요. 또 방학이 이제 개학이 계속 연기되면서 여름 방학 일수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럼 여름에도 항공 수요가 해외 여행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또 하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만 이제 미국이 일부 주가 경제 재개를 시작했고 유럽도 일정 국가들이 이제 경제 이동 봉쇄를 좀 풀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본격적으로 이 경제 제재 또 이동 제한이 풀리는 시점에 저유가 국면하고 맞물려서 항공주가 단기적으로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정비 부담이 워낙 큰 산업이다라는 점은 하나의 부담이고, 또 현금 유동성 자체가 다들 좋지 않다라는 점, 또 업계가 구조조정되면서 어떤 업체
자체가 그 업계 강자로 등극할지 아직 여전히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라는 점에서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 해당 인더스트리에 대한 투자 관점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관련 이슈를 뭐 아주 부지런히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섣불리 접근하기는 조금 아직까지는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는 잘 활용하시고요. 다만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